네, 코인 시장의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함께 파악해보는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 나름 긍정적인 상승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가격 지지를 받고 뉴욕 시간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수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소폭이지만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3조 3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은 되려 조금은 축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98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이 현물 ETF 쪽으로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소폭이지만 여전히 뚜렷한 매수 흐름을 기관 쪽에서도 보여줬고요. 비트코인 안에서의 보유량 지속적으로 거래소에선 감소되고 있고 기관들이 매수를 이어가주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시그널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종목들의 가격 변동성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 전일 대비 0.4% 상승을 해주면서 10만 9천 달러 선 고지에 다시 올라서 있습니다. 10만 9천 달러대 저항을 확실하게 뚫어주고 지지를 만들어준다면 11만 달러 이상까지의 강한 반등이 한 번에 나와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계속해서 10만 9천 달러 선을 터치해주고 다시 10만 8천 달러 선으로 돌아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M2 글로벌 공급 통과량과 함께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름 안으로 신고가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을 모아가고 있을 때 오히려 한 번에 더 큰 폭발로 이어지게 된다면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지금 시간을 즐기자라는 시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장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0달러 선까지 바로 회복을 해준 모습이고요. 전일 대비는 3%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최근에 기관 쪽에서 긍정적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이고요. 다만 새벽 사이에 미국 정부에서 이더리움을 매도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을지 코인베이스로 이체했다라는 온체인 데이터는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센티멘털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은 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2.9%대 반등 기조 보이면서 2.3달러 선을 현재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종목들의 흐름들도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상위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2.9%로 그나마 5개 종목 중에서는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론 같은 경우도 1.2%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365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계속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이퍼리퀴드는 5만 6천 원까지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텔라루멘이 리플의 상승과 함께 3%대 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인링크 또한 2%대 반등에 나서면서 19,000원 선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이슈와 함께 우리가 주목할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틱이죠. 폴리곤 같은 경우는 오늘 7%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기술 업데이트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가의 반등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더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언급을 드렸던 대로 이더리움의 고래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집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8월 들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3,4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막 2,600달러를 돌파해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 대비해서도 더 큰 폭의 상승이 올여름 기대되는 종목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대표 종목인 IQ 같은 경우도 오늘 2%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토크나 AI 에이전트를 구축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긍정적인 파트너십 협업 소식과 함께 오늘 2%대 IQ도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 전반적으로 강한 반등보다는 나쁘지 않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장 이야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꼭 우리가 공략해볼 종목들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의 강의로 오늘 방송도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저희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거래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것은 이제 거래량을 보면은 돈의 흐름이 보인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냐? 자, 돈의 흐름, 거래량을 보면은 이제 돈이 아니라 세력의 흐름이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은 이 거래량을 통한 세력의 움직임, 세력이 어떻게 진입을 해서 어떻게 익절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니까 많은 내용들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거래량을 어제 보셔가지고 방송을 시청을 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거래량에 대한 기본 개념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거래량이 뭐냐? 거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체결된 거래 수량이고요. 수요와 공급의 충돌이 흔적입니다. 이 거래량은 차트에서 봤을 때 제일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모든 지표들을 통틀어서 제일 선행된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이 거래량을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가격이 비싸가지고 매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더 가격이 지금 싸다,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는 건지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봐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거래량이 있고 거래 대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거래 대금은 뭐냐? 거래 대금은 거래량과 가격을 곱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0원대에서 거래량이 50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100 곱하기 50을 해서 5,000원이 거래 대금이 되는 것이고요.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심리, 즉 군중의 심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거래량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더욱더 내가 살거나 팔 때 근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매수세가 유입이 될 때 이 매수세가 어느 구간에서 유입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매수세가 유입될 때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가격이 내려가는 하락 추세에서 유입이 되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이 매수세가 유입될 때 상승 추세에서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추세가 지속되는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락 추세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는 것은 이 가격이 지금은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겠고 그 말은 즉슨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대로 매수세가 아닌 매도세가 파는 힘이 폭발하는 형태가 나와줄 수 있겠죠. 이 폭발하는 형태는 어디에서 나와주느냐. 가격이 1,000원 하던 게 막 900원, 800원까지 내려갑니다. 800원을 가다가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었던 최저점이라든가 800원 구간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가격 어디까지 빠져줄지 모르겠다. 혹은 특별한 악재라든가 어떤 이슈가 있었을 당시에 사람들은 막 이렇게 사는 탐욕 구간이 있는 게 아니라 공포 구간에 휩싸입니다. 사람들은 공포 구간에서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하면서 너도 나도 이제 던지기 시작해요. 너도 던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 매도세의 크기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커져주게 되겠고 커져주게 된다면은 강한 매도세로 이어진다. 그럼 이런 강한 매도세를 사람들이 패닉셀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아니라면 상승 추세에서 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1,000원 하던 게 1,100원, 1,200, 1,300, 1,300에도 계속 올라서 1,400, 1,500까지 올라갔다고 봅시다. 그럼 1,400원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최고점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의미 있는 고점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악재 등이 발생을 했을 때 사람들은 1,400원 구간에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요. 그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는데 1,400원 하던 게 갑자기 단기간 내에 막 1,300, 1,200 이렇게 꽂히게 됩니다. 그럼 갑작스럽게 가격이 급락이 나와주니까
나도 이제 팔아야겠다. 수익을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파는 물량이 또 등장을 해줄 것이고 1,400원, 1,350원 이렇게 최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내가 잘못 들어갔나 보다. 빨리 조금이라도 덜 손해봐야지 하면서 같이 물량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매도세가 마찬가지로 페닉셀과 마찬가지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큰 매도세로 이어준다. 그럼 이 말이 뭐냐?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작도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쐐기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쌍봉의 형태 아니면은 다이버전스 같은 가격과 보조 지표의 괴리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빠져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반대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닌 감소를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고 하락 추세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가격이 하락 추세로서 떨어지고 있으면 떨어지다가 점점 거래량이 줄어요.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매도세나 매수세가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럼 떨어지다가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횡보를 하게 된다면은 이 추세가 어떻게 된다? 물론 그대로 응축하고 다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생긴다. 이 추세가 소멸될 가능성이 생긴다. 상승 추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다가 1,000원에서 1,100원, 1,200원 올라가다가 막 점점 힘이 부족해져요. 막 1,210원, 20원, 30원, 31원, 32원 이렇게 가다가 1,235원쯤 멈춰가지고 응축이 들어갑니다. 응축 들어가고 여기에서 올라가주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추세의 전환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거래량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제 메인 주제로 삼은 이 매집, 세력이 매집하는 조건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느냐. 먼저 이 매집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매집봉이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매집봉이란 거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 매집봉은 뭐냐? 세력은 큰 손이라든가 아니면 기관들, 고래들을 이제 지칭을 한 얘기고요. 세력들이 특정 가격 구간에서 물량을 조용히 수집을 할 때예요. 그럼 조용히 수집할 때 발생되는 의도적인 캔들이라는 건데 그럼 이 의도적인 캔들이라는 게 뭐냐? 이 세력은 절대 이 한 번에 가격을 펌핑 시켜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조용조용하게 매집을 진행을 합니다. 이 펌핑을 한 번에 시켜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000원이던 예를 들어서 뭐 코인이 있어요. X라는 코인이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X라는 코인이 1,000원인데 얘가 갑자기 1,500원, 2,000원까지 한 번에 갑자기 급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이거 순식간에 막 50%, 100% 올라가네. 나도 사야지 하면서 끼어듭니다. 그럼 얘네가 계획을 했었던 구간이 뭐 예를 들어서 2,000원, 3,000원에 매도를 하려고 가정을 하고 있었더라면은 이 개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가격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서 조용히 매집을 하는 게 이 세력이 매집할 때의 특징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매집봉에 대해서는 일단 3가지의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핵심 조건들이냐?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등장을 해줘요. 장대 양봉. 이전 캔들 대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2배 이상의 크기의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3% 이상 상승을 나와주고 몸통이 크고 꼬리가 짧아요. 이게 뭔 말이냐? 가격이 올랐다가 매도세를 강하게 받아주는 형태가 아닌 약한 매도세만 받아주는 형태로 캔들이 마감된다는 얘기고요.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합니다. 해당 캔들 대비 최근 10개, 20개 정도 캔들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래량이 비교적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고요.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이제 후속봉의 거래량이 감소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매집봉의 3가지 핵심 조건, 큰 양봉 나와주고 이전 대비 강한 거래량 등장을 해주고 후속봉들이 등장 이후 거래량이 조금씩 점차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약간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느냐? 이 매집봉에서 왜 매집이라고 우리가 부르느냐? 세력은 한 번에 물량을 다 못 삼킵니다. 이 다 못 삼키는 건 뭔 말이냐? 이 가격이 계속해서 뭐 1,000원에서 900원, 800원으로 내려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단 이 세력은 이 매집을 한다는 당시 이 가격을 펌핑시킬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왜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게 되는 것보다
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는 것이 더 수월하죠. 그리고 1,000원보다 500원일 때에 이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뭐 99%의 확률로 그렇겠지만 1%의 확률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세력이 매집을 할 때에는 상승 추세가 아닌 하락 추세, 가격이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 이 매집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왜 한 번에 물량을 다 못 삼키느냐? 이 하락 추세라는 것은 1,000원일 때 진입을 한 사람이 900원, 800원, 700원까지 내려가면 계속해서 물려있는 구간, 이 개인들이 물려있는 물량을 소화를 시켜야 돼요, 세력이. 따라서 이 개미들이 1,000원에서 2,000원, 2,000원, 막 3,000원 올라가면은 많이 달려드니까 컨트롤이 어렵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한번 강하게 매수, 장대 양봉, 매집봉을 등장을 시켜줍니다. 그럼 1,000원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1,000원이라고 보기보다는 한 800원 정도라고 볼게요. 800원, 900원에 몰려있던 사람들 한 3달, 4달, 뭐 짧으면은 며칠, 몇 주 정도 물려있던 사람들이 본전가를 줍니다. 세력이 장대 양봉을 주게 됨으로써 물려있던 사람들에게 본전가를 줘요. 혹은 약 이익 실현 구간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가격 올랐으니까 나는 1,000원, 2,000원 갈 때까지 수익률 100%, 200% 볼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버틸 거야. 뭐 속된 말로 존버라고도 하죠. 난 존버 탈 거야. 이런 식으로 버티느냐? 안 그래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 본전가 오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매도를 합니다. 그럼 매도를 하게 된다는 건 뭐야? 이 가격이 올라간 이후에 눌림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올라갔는데 꼬리를 달고 내리면서 혹은 다음 캔들에서 꼬리를 달린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준다. 매도세가 나와주게 된다. 그럼 눌림 줄 때 어떻게 해요? 세력은 이 눌림 줬을 때 사람들이 파는 물량을 집어삼킨다. 근데 세력이 파는 게 아니니까 이전 대비 거래량이 등장을 하진 않아요. 왜? 개인들이 파는 물량들이니까. 따라서 큰 거래량은 나와주지 않는다. 매집봉 이후 큰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매도세들이 등장을 하고 이 매도세를 세력이 받아 삼킨다, 집어 삼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들을 여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구간까지 무한하게 반복을 하면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물량을 모으게 된다면은 그때 펌핑이 시작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 매집봉의 예시 화면을 보여드려야겠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니까. 자, 그럼 실제 어떤 식으로 세력은 매집을 하느냐? 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이전 차트에서 지금 차트 화면이 제가 너무 확대가 될까 봐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 추세는 하락 추세로 가격이 진행됐었습니다.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일반적으로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돼요.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되고 저점 구간이나 고점 구간에서 매집봉이 나와주게 되는데 지금 저는 고점 구간에서 나와주는 매집봉을 예시로 들 겁니다. 자, 고점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위에 제가 이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던 구간들과 아래를 봤을 때 거래량이 터진 구간을 일치하는 구간을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자, 그럼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 장대 양봉들 등장하면서 거래량이 이전 대비 거래량들과 비교를 해서 강한 거래량들이 이렇게 나와주게 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바로 그러면 짝짝짝 거래량이 이어지면서 터져주는 것이 아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들이 물량을 덜기 때문에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급감을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떨어져요.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가격도 눌림,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와줘요. 그럼 이 행위들을 1번부터 4번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계속해서 장시간 동안 이 세력이 원하는 물량, 이 코인의 가격 혹은 주식의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의 물량을 쌓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언제 터뜨리느냐? 이 응축 구간의 상단부 구간, 고점 구간 돌파를 하게 되고 심지어 여기에서도 한 번 더 눌림을 줘요. 한 번 눌림 주고 그 이후에 슈팅이 나와준다. 자, 두 번째를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이 고점 대비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 약 250%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다음 코인 같은 경우에는 600% 상승이 나와준 코인을 예시로 들 건데 그럼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이 고점 구간 매집봉이 계속해서 나와줘요. 거래량 터졌는데 장대 한봉 나와줬는데 거래량도 크게 터져줬는데 그 이후에 가격 빠지고 거래량 급감되고
또 계속해서 횡보합니다. 가격 횡보하다가 저점 구간에서 갑자기 거래량을 한번 빡 튀어줘요. 그럼 빡 튀어줬는데 어떻게? 이 최고점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 본절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나 100%, 50%, 200% 수익률 찍어야지 하면서 계속 버티냐? 아니에요. 안 버텨요. 사람들은 3달, 4달 동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격 봤는데 또 떨어져 있고 다음날 일어나서 가격 봤는데 또 떨어져 있고 이러면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못 버팁니다. 그럼 이렇게 본절 구간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매도를 합니다. 그럼 매도세가 강하게 꽂히니까 사람들이 너도 날도 팔기 시작하니까 꼬리로 보이니까 캔들이 꼬리 달리면서 음봉 형태로 나와주는 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팔기 시작해요. 그럼 세력은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을 모아 나갑니다. 물량 모아 나가요. 물량 모아 나가다가 고점 구간 돌파해줄 때 빵 쏘고 잠깐 눌렸다가 다시 한번 빵 쏘고 이렇게 빡 쏘다 보면은 상승 펌핑, 상승 슈팅이란 게 나와준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매직 개념에 대해서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제가 알려줬던 거 이거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어요? 실전에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하락 추세 중에 세력은 절대 상승 추세에서 매집을 하지 않아요. 뭐 매집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락 추세에서 가격이 쌀 때, 시가총액이 작을 때 매집을 합니다. 왜? 그래야지 내가 팔 때 더욱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컨트롤하기 쉬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박스권이나 아니면 하락 추세에서 매집봉을 찾으시면 됩니다. 매집봉. 거래량 크게 터졌는데 다음부터 거래량 줄어들면서 가격 빠지는 코인들.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시작점이라고 봤을 때 이 매집이란 거는 짧게는 몇 주에서부터 길면은 1년까지도 매집봉이 나와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셔야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예를 들어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에다 투자를 할 건데 나 이 매집봉 언젠간 쏠 거야 하면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한다? 이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혹은 미래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나의 투자금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만한 액수.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의 소액 비중만 이런 저점 구간에서 매집을 해보는 매집봉이 나와줬을 때 이 슈팅을 노리고 매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슈팅을 쏘기 시작할 때 이전 차트를 보니까 이 캔들을 봤을 때 매집봉이 나와줬었고 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소액 가지고 추격 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보통 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대비 이제 매집을 하는 기준들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대략 보통 세력들이 이제 1,000억이라든가 1,000억 미만의 코인들을 이제 알트코인들을 이제 매집을 하기 시작해서 대략 5,000억대 정도가 이상이 되면은 이때쯤에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번의 느낌으로다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매집봉에 대한 세력의 패턴 흐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권이나 바닥권을 형성을 해요. 이 전에 추세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요. 그럼 이렇게 진행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매집봉이 등장을 한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양봉 형태, 장대 양봉 형태가 나온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의 조정이 일어난다. 4번, 재반등이 나와줍니다. 재반등이 나와주거나 돌파를 시도를 하게 돼요. 재반등 이후에 돌파가 나와줬을 때 그 고점 구간, 저항 구간을, 매물대 구간을 뚫어주면은, 거래량이 돌파하면서 뚫어주면은 여기가 돌파 시점인 거고 아니면은 5번으로 갑니다. 1번에서 4번 무한 반복이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무한 반복이 진행이 되다가 세력들이 다 모았다 하면은 그때 이제 상승 슈팅 시작. 근데 매집봉이 나와줬던 것 같아. 약간 1개, 2개 정도 있어요. 근데 저점을 깨는 순간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저점을 깨주게 된다면은 그 매집봉은 가짜 구간이었을 수가 있다. 보통 세력이 매집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저점 구간을 깨진 않아요. 저점 구간을 깨게 된다면 이 본인의 시나리오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깨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매집을 진행을 하실 때 저점 이탈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강의들 통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저의 노하우들을 알려드렸었고요. 실제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직접 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익절하는 것까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게 저의 노하우가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저만의 노하우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알려드리고는 있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의 추가적인 노하우들, 작도 같은 개념, 어떻게 작도하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이동평균선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조지표, 다이버전스 어떻게 해석하는지 등등 저의 모든 노하우들 강의 형태, VOD 영상 형태랑 PDF 전자책 파일 형태로 여러분들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요청만 하시면은 무료로 배포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지금 오전 9시에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기 급등 예상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들어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승률 어떤가 한번 보시면은 전체 승률 플러스 90% 이상으로 진행 중인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다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방송 끝에 알려드리는 관심 종목, 히든 종목들 먼저 들어오신 분들 유리한 평단가 잡으시라고 먼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매를 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신호등 매매 지표, 매매 기법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배포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손절가는 어디에 잡을지 이런 브리핑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한번 나 김세윤 전문가랑 한번 도움 받아가지고 한번 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매일 오전에 오늘 급등할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하기 전에 미리 히든 종목 공개를 드리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QR코드 스캔하고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좀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전반적인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 어디까지 키워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비트코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장 상황은 어떤지 브리핑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4시간봉 작도 관점부터 보게 된다면은 어제와 크게 다른 구간은 딱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점 낮춰주고 그 다음에 저점 구간 방어해주는 하락 삼각형, 하락 반전형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상단부 구간 추세선에서 저항받고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인 장악형 캔들 패턴까지 등장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는 형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하단에 존재하고 있는 저점 구간 매물대, 이 하락삼각형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넥라인 구간인 107.2K 구간을 이탈하느냐가 주요 관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작도 관점 말고 이동평균선적 관점은 어떻느냐?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파란색이 20이동평균선,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이동 평균선으로 순서대로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순으로 정배열, 즉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예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을 때에는 이동 평균선들 구간을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었던 모습이었으나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돌파, 그 다음에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봐줄 수도 있겠으나 현재 작도 관점에서 하락 반전 패턴인 하락 삼각형 패턴이 진행되고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추세선 구간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함과 더불어 전고점 매물대인 가격대로 보았을 때 109.7K 구간을 상단으로 돌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 방향성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보조지표의 형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제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이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냅니다. 단기보다 중기, 중기보다 장기의 신뢰도가 높은데 여러분들은 이 선들의 기울기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 파란색과 빨간색 선들이 하방 기울기면은 하락 시그널이고 상승 기울기면 상승 시그널인데 지금 단기와 장기를 보았을 때 하락 기울기, 중기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하락 시그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락 시그널의 반향성이다 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지금 단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기가 상승 시그널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장기의 하락 시그널이 중요하냐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저점
근처에서 나와준 지금 이 하락 시그널의 형태가 아닌 이 중단선에서 나와준 하락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추세는 하락 추세가 아닌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조금 낮은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아까 이동평균선에서 살펴봤었던 이 20민 60 이동평균선의 구간 혹은 107.2K 작도 관점에서의 하락 삼각형 넥라인 구간을 버텨주게 되면서 하락 시그널이 해소가 된다면은 추후에 상단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가격이 올라가실 수 있는 전환점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알트코인의 미래 방향성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이 토탈3라는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토탈3라는 차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 차트이고요. 따라서 이 차트의 가격이 올라가주게 된다라면은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은 상승, 내려가게 된다면은 전반적인 알트코인의 하락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봤을 때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긴 시간 동안 하락을 이어나가다가 완만한 기울기에서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는 그랜빌 매수 1법칙이 등장을 해준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이긴 하나 최근 가격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상반 기울기로 전환이 돼줄 거예요. 그리고 120 이동평균선 이렇게 상반 기울기로 올라와주게 된다면은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완료가 된다.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완료가 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존재를 하나 지금 이 고점 구간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돌파를 실패를 하고 가격이 조정의 형태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하단 쪽에 있는 이동평균선 구간에서의 지지 유무가 중요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알트코인을 매수하실 분들께서는 이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될 때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하단에 20, 60, 24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에서의 방등 구간에서의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현재 시세 현황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이어갈 때 꼭 챙겨봐야 되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인 이슈 브리핑과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겸 캐스터가 준비해줬습니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래테지 미국 기업 자금 보유액 11위입니다. 지금 스트래테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매주 폭발적으로 매집을 하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상황이죠. 그 결과 미국 전체 기업 내에서 지금 자금 보유액이 11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입니다.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이 암호화폐에 있어서 함의하는 의미는 무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블랙록 BTC 보유량 70만 개 돌파 소식입니다. 지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거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싹쓸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석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알트 시즌 초읽기입니다. 지금 바이넥스에 예치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면서 이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분석들 나오고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스트래티지가 지금 약 650억 달러의 BTC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 주마다 이 폭발적인 이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미국 전체 기업 내에서 11대 기업 재무 규모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엄청난 성과라고도 할 수 있으며 현재 이 수준이 엔비디아와 견줄 만한 수준이다라고도 또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스트래티지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자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 또한 90%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래티지의 이런 행보를 따라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저브원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자산관리 회사가 이런 스트래티지 전략에 영감을 받아서 설립됐는데 최근에 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0억 달러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이런 여러 암호화폐를 보유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여러 지금 스트래티지의 이 전략을 미국 내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거의 대유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같은 부분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스트래티지 행보가 다른 기업들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또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이슈는 블랙록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블랙록에서 BTC ETF를 70만 개나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S&P 500 수익을 역전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계 최대 지금 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추정 보유량을 62%에 해당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1년 내 이것을 추월할 가능성까지도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대한 전환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기관의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1월 이후 불과 반년 만에 이렇게 이뤄진 성과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도권 자산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평가도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문가들은 블랙록이 최대 보유자가 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축이 기관에게 넘어갈 것이다라는 또 예측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중심축이 기관으로 넘어갈 경우에 역시나 암호화폐에는 추가적인 상방이 더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뉴스들 어떻게 나오는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트 시즌 관련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넥스에 예치된 이 스테이블 코인 총 310억 달러로 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자금이 지금 알트코인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유입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분석들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스테이블 코인 유입과 비트코인 상승세가 나란히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만 급증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용으로 인출을 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알트코인 투자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이 도미넌스가 하락세를 보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이 기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대외 변수로 인해서 추가적인 알트 시즌이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대외 변수로 인해서 같이 맞물리면서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수 있을지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시세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요 이슈들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본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일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봤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익률을 달성해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 확인해 볼지 전문가님과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들과 히든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게 되었었고 그 이후에 어떤 식의 수익률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코인 리뷰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기존에 진행이 됐었던 니어 프로토콜, 비트코인 SV, 그다음에 퍼치펭귄, 슈퍼요크 등의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각각 10.6%, 10.2%, 10.3%, 5.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서 설명을 해드렸었던 비트코인 SV라는 종목이고요. 이 비트코인 SV는 어떤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서 소개를 해드렸냐? 먼저 제가 실제 매매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신호등 지표에서 추세 반전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태풍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고요. 작도 관점에서의 이중 바닥인 쌍바닥 패턴, 그다음에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하며
그랜빌 매수 1법칙이라고 부르는 장기이동 평균선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 추세 반전 신호들 아니면은 쌍바닥 등등의 패턴들을 제외하고 보게 되더라도 이 그랜빌 매수 1법칙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등장을 하는 매우 강력한 시그널로서 저는 비트코인 SV의 가격이 하방에서 상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1시간봉에서의 시그널만 나와주는 것이 아닌 상위 시간봉인 4시간봉에서 이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도 동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관심 종목으로서 설명을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이 먼저 밴드 내에서 선 공개를 해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느냐, 소개를 해드리느냐. 먼저 진입가를 1차와 2차 진입가로 나눠서 매직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이 더 유리한 평단가를 가져가실 수가 있게 1차, 2차 진입가를 설명을 해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 안내해드리지만 가격의 방향성이 상승이 좀 세다,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폭발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3차뿐만 아닌 4차, 5차 목표가까지 대응을 해드리고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3차 목표가 구간은 아쉽게도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빠져줬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터치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0.2%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치 펭귄이란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럼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이나 히든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때 먼저 이 신호등 지표를 체크를 합니다. 신호등 지표를 봤을 때 매우 강한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 초록색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 구간 저항 받아주고 있고 저점 구간 지지 받아주고 있는 박스권의 형태로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 박스권의 하단부 구간에서 지지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매수 신호인 동그라미 신호와 화살표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일반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인 하단 매수, 상단 매도가 아닌 상단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폭발 형태가 나와줄 것을 저는 예측을 하게 되었었고요. 신호등 지표뿐만 아니라 보조지표 형태, 4시간봉에서의 보조지표 형태도 마찬가지로 상승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폭발 관점으로서 설명을 해드릴게 되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진입가 나눠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평단가 가져가실 수 있게 매직 관점으로서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상승 폭발을 예측하였기 때문에 목표가를 크게 설정을 해드렸었어요. 따라서 퍼치펭귄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까지는 도달해주지는 못했지만 1차 목표가만 터치를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약 10.3% 정도의 수익률로서 마감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 히든 종목들 이렇게 띡 던져주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알아서 대응하세요. 이렇게 대응을 말씀해드리진 않습니다. 해당 종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가격이 체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저의 상승 관점 유지되고 있고 추가적인 대응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라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진입했던 코인에 대한 AS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추가적인 관심 종목들 같은 거 알아보고 싶다, 히든 종목들 더욱더 조금 더 많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도움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많이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저희 방송 시간 외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한 전략들 또 목표가 점검을 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꼭 만나봐야 되는 히든 종목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실까요?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스텔라 루멘이라는 코인이고요. 이 스텔라 루멘 코인을 왜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느냐? 자, 먼저 작도 관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도 관점에서 보시게 된다면은 고점 구간에서 지속적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이 저점 구간, 이전에 지지가 나와줬었던 저점 구간을 지켜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300원에서 446원, 445원 사이에 박스권의 형태로, 네모난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내에서도 추세가 존재합니다. 박스권 내에서도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쪽, 왼쪽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이 박스권 응축 구간에서도 하락하는 추세가 있고 상승하는 추세가 있는데 현재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이 하락하는 추세를 상단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이중 바닥의 형태를 그려주고 넥라인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높은 코인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봉에서 작도 관점만 상승 관점이 유지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형태로 역배열,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상승 시그널의 주요 전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기존에는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었던 모습이었으나 2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고가 이동 평균선에서의 돌파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이 고가 이동 평균선은 뭐냐? 이동 평균선은 이제 N일 간의 종가의 평균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가 이동 평균선은 종가가 아닌 고가의 평균의 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저가 이동 평균선은 아래쪽에 있는데 이 저가 이동 평균선은 마찬가지로 고가도 종가도 아닌 저가의 평균의 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았을 때 이 22동 평균선뿐만 아니라 저가와 고가에서도 유의미한 지지 저항이 나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가와 고가 이동 평균선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지금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로 전환이 돼주고 있는 모습이고 각 작도 관점에서 봤었던 쌍바닥 구간에서의 넥라인 돌파도 성공적으로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이 중기 이동 평균선, 중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추가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지집을 하느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또 보조지표 형태를 보았을 때 일봉 보조지표 형태, 주봉에서의 보조지표 형태를 봤을 때 지금 상승 기울기, 즉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 또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봉 같은 경우에는 확연한 상승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주봉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에서 이 빨간색 선을 파란색 선이 크로스하는 현상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시그널이라고 봐줄 수는 없겠으나 상승 시그널의 직전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진입하느냐가 메인 포인트인데 현재 차트를 보았을 때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쌍바닥에 존재하고 있는 400원 구간에다 설정을 해야 돼요. 300원 구간에다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익 실현 구간이 약 370원 구간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닌 이 고가 혹은 이동평균선 혹은 저가 이동평균선 구간 가격이 반등이 나와주고 저점을 높여주는 형태에서의 이런 식의 반등 구간이 등장을 해주게 될 때 우리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할 것이고 이익 실현 구간은 어디에다 두느냐? 내려오게 되는 이 중기 이동평균선,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내려와주게 될 때 진입 이후 이익 실현을 하는 전략을 세워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스텔라 루멘코인 차트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영상 하단에 올라오게 되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추후에 계속 모니터링 진행을 하다가 스텔라 루멘코인 지금 상승 관점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진입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단기 급등 예상 종목들, 그다음에 선 공개해드리는 관심 종목과 히든 종목들,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들 무료로 배포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현재 구간에서 진입, 어디 익절, 어디 손절 이런 관점들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저의 매매 노하우도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저희 방송 외 시간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한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동일하게 급등 종목 나가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내일 오전에 대한 급등 종목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